브라보 교통 이슈. 지금 이 시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브라보 교통 이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와 자동차가 지능형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비상통보 시스템을 논의하는 전문가 국제회의가 열렸고 서울 세종고속도로 에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또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심을 달리는 행사까지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배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스마트화의 최대적은 바로 보안일 텐데 네. 이 개인의 고유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바이오 인식 기술의 자동차 적용을 앞두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패스워드는 기본이고 핀 방식 추가에 다양한 사용자 인증 이후에는 바이오 인식 기술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문과 홍채, 망막과 얼굴, 손, 귀 모양은 기본이고요. 피하에 숨겨져 있는 정맥과 걸음걸이 특성을 초월해서 이제는 서명이나 키보드를 치는 행동학적인 특징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에 소개됐던 모션 인지 기술도요. 네. 이미 현실화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겠고요. 실제 CCTV에 찍힌 걸음걸이 특성을 분석해서 범인을 체포한 바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신원 확인 기술들이 차에 접목되면서 키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운전석 시트가 차주 엉덩이 부분의 굴곡 정도와 중량을 감지해서 시동을 걸어주고 출발까지 한다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전자부품과 IT 접목이 자동차 안전과 편의를 부각시켰지만 그 자동, 특히 무인의 경우는 해킹과 에러, 고장에 취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자동에 의존하는 맹심과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순간적인 사지 판단과 즉각적인 행동 반응을 요하게 되는 네. 도로상의 운전에서는 더더욱 두뇌 인지 능력과 경험 대처가 훨씬 안전하고 빠른 대응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시스템,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우는요, 예상 밖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의 에러나 해킹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게 됩니다. 때문에 세계적 이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카나 전자제어와 통신 기술의 융복합의 핵심 기술로 삼고 있는 자율주행차 또한 갈 길도 멀지만은 안전과 편의 역시 양날을 거머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안전 때문에 필요한 전용 도로와 상용화 시점은 전수 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는 인지 로봇이 상용화되는 시기와 엇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도심주행 행사 후 자율주행차 기술을 시험하는 미국의 MCT 같은 KCT를 구축한다고 했지만 이 현실적으로 아직은 요원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작은 새들이 창공을 뒤덮는 군무나 또 낮고 빠르게 나는 제비가 차 사이를 피하는 것 역시 인지 능력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네. 따라서 자율자동차는 하나가 아닌 전체가 인지를 하고 안전해야 하는데 반해 구글은 자동차 산업과는 관련 없는 기업이라는 점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 또한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도한 구글에 비해서 약 4, 5년 정도가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라는 한 개체로서는 비약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요. 안전운행, 즉 교통 전문가 연계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큰 슈퍼컴퓨터로 대응을 한다고 해도 네. 찰나 속에 급변되는 위험 요소 대비는 그리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운전자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 보니 지금도 예측 불허 상황과 변수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과도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떼지어서 날면서도 충돌하지 않는 군무처럼 각자의 대응력 또한 민첩하기 때문에 네. 인지가 배제된 자율은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변수를 카메라와 센서로 감지를 하고 분석하는 통신 단계를 거쳐서 조종으로 이어지고 또 이런 전자통치 기반의 인지에서 반응하는 운전자까지 끼게 된다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특히 오르막이나 비포장은 전자지도에 표기할 수 있지만 비나 눈에 의한 미끄럼은 자율 판단이라서 네. 과학 영화 속에 나오는 도시적인 인프라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타이어 마찰이 없으면 제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에 따른 도로 조건 변수는 더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고요. 게다가 보행자까지 통솔하려면은 융복합 도시화를 초월한 말씀처럼 그야말로 과학공상 영화에서나 본직한 장면이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185억 원의 투입을 해서 KCT를 구축한다는 것은 내연기관을 전기와 수소전차로 바꾸는 숙제도 아직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너무 공상과학을 쫓는 속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세계 정세에 발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네. 다만 남의 장단에 춤추는 것과 일만 버리고 마무리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항공 운송처럼 드론으로 물류를 운송한다는 것 역시 드론의 가격, 그러니까 반드시 항공기 성능으로 격상돼야 안전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방 주시 태만과 졸음운전에 대비하는 안전장치 개발과 스마트 도로 분야 첨단화 등이 더 시급하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원이 41%가 전방 주시 태만에 있고요. 또 10명 중 4명이 졸음에 시달린다고 하니까 졸음운전 또한 치명적인데 고급차에는 네. 이미 해결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아닌 사고 방지 차원에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인 ADAS에 또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기술이 실현하는 네. 안전장치 혁신이 차세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내장된 센서와 단말기가 사고 상황을 군안 센서로 자동 전송을 해서 의료기관까지 합세하는 수송까지 일시로지는 긴급 군항 체계의 논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유엔 교통사고 비상통보 시스템 국제회의 자동차 기준 조합 포럼에 이어서 도로에 설치되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따라서 자동차와 도로, 운행하는 차와 차를 상대로 사고 정보와 또 돌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CITS가 고속도로에 도입되는 상황이라 130년을 지켜온 문명 이기물인 자동차 운전사 배제는 네. 좀 더 천천히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브라보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위원과 교통사고 비상통보 시스템과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경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